1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하고 교재 내용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15주차 옆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생소한 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다양한 설계 방법에 대한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한 1, 2주 정도에 걸쳐서 하고요. 한 3주 정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4주차부터는 그 설계 방법,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 미드라우스 설계, 멀티바디 설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원점 기준 설계, 연관 설계까지 개념이 들어가면 실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참고문헌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분의 교재를 좀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좀 많이 포함시켜서 편집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기 지금 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2D 헤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인벤터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 데이터를 인벤터 화면에 갖다 올려놓고 그 라인들을 사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혹시 모르면 이 페이지에 오셔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뭐 이건 잠시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IPT 환경과 IAM 환경에서의 조립품 3D 모델링 비교 이렇게 해놨죠. 하나는 IPT, 그러니까 부품이죠, 부품. IPT 환경에서 만든 거고, 하나는 IAM에서 환경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IPT에서 모두 만들어서 조립을 한 게 아니라, IPT에서도 이렇게 조립품을 만들 수 있어요. 멀티바디라는 방식으로. IAM에서도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할 건데 어, 그림 옆에 왼쪽에 보면 그 트리 있죠. 트리가 똑같은 모델이지만 완전히 틀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응용 과제를 3개 올려놨는데요. 아마 이 3개는 한 과제에 2주 정도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주는 모델링을 하고 한 주는 그러니까 한 주는 설계 변경과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 주는 도면을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6주죠. 15주 중에서 마지막 6주는 이 과제로 설계 변경과 도면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기업 펌프고요. 이렇게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편심 왕복 장치인데 이제 체인 스프라켓으로 동력을 받아서 편심축에 의해서 요 슬라이더가 좌우로 왕복하도록 그래서 설계 변경도 해보고 도면도 작성해보고 또 세 번째로는 동력 전달 장치인데요. 여기서 설계 변경을 해보고 도면과 2D 도면을 작성해보는 게 이제 6과제를 세 과제를 6주에 걸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고사 이유가 되겠네요. 그 전에는 기본적인 거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다양한 설계 방법을 비교해가지고 좀 적어놨는데, 뭐, 멀티바디 설계, 탑다운 설계, 미드라웃 설계, 버텀업 설계 이렇게 해놨습니다. 탑다운과 버텀업은 뭐 주로 많이 아는 개념이라서 잘 모르고 있는 이 멀티바디와 미드라웃, 그리고 원점 기준과 연관 설계 요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깊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떨어져서 설계가 되는 건 사실 아니고, 어, 이게 다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연관 설계도 되면서 원점 기준 설계, 미드라우스 설계, 멀티바디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동시에 사실은. 뭐 제가 잠시 후에 이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이 전부 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로따로 이것만 할 거야 이런 방법은 아니고 이게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동시에 같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쪽부터 130쪽까지는 최소한 이제 대학교 학부에서 기계설계를 전공하는 사람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좀 뒤져가면서 요약을 해놨어요. 기계 요소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뭐 그런 내용부터 좀 많이 요약을 해놨습니다. 중간중간 문제도 좀 많이 넣어놨고요.
문제도 많이 넣어놨고 해서 풀이가 필요하면 풀어볼 수도 있고요. 이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문제를 그 관련된 기계 요소와 그 챕터에 관련된 그 문제를 좀 가져와서 해놨습니다. 학습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특히 이제 실무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데요. 실무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 계획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인벤터 2024입니다. 인벤터 2024 영문 버전이에요. 그리고 오토캐드도 2024 영문 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오토캐드 버전이 높아가면서 기능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영문 버전 하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한글 버전이나 영문 버전이 똑같아요. 아이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2024 버전은 이 오토데스크사 홈페이지에 가면 학생들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받아서 학습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영문 버전, 한글 버전 쓰시는 분들도 이제 숙달이 되면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단축키는 다 영문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글로 보고 좀 웃긴 거죠. 영문을 보고 영문 단축키를 쓰면 좋죠. 좋습니다. 이게 뭐 국제화 시대에 다가는데 이렇게 한글 보고 하다가 갑자기 영문 보면 아무것도 못 찾죠. 그러면 안 되고요. 영문 버전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좀 잠깐 볼게요. 일단 인벤터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인벤터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볼게요. 음, 첫 번째는 바탕화면을 좀 내릴까요? 음, 여기서 이 바탕화면에 보통 아이콘 메뉴가 있죠. 저는 이제 밑에 내려놨는데 이 인벤터 아이콘을 클릭해서 인벤터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폴더에 어, 폴더 하나 찾아볼까요? 어디를 찾아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IAM 파일이나 IPT 파일이나를 클릭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IPJ라는 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좋기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IPJ 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폴더가 세팅이 되면서 작업하는 모든 게 이 폴더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편하고, 어, 이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하는 방법을 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 세팅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가급적 이 파트, 그러니까 인벤트에서 생성된 이런 IAM이나 IPT 파일을 직접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는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그 부품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 설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 섞일 수 있거든요. 섞일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제가 오픈을 하면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폴더가 이제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오픈을 했을 때. 오픈을 했을 때. 그리고 저는 인벤터리를 지금 두 개를 올려놨는데 그 두 개를 실행시켜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픈을 하면 이 해당 파일에 그 프로젝트가 뜨는 거예요. 지금 폴더가 틀리죠? 폴더가 틀립니다. 틀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오픈을 해보면 폴더 틀리죠? 서로 다른 폴더로,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실행을 한 거예요. 실행을 한 거고, 실행을 한 거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할게요. 음, 인벤터를 처음 한번 새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새로.
새로 실행시켜보죠. 그냥 껐다가 다시 들어갈까요? 제가 수업하는 속도가 하도 맨날 사람들이 빠르다고 해서 좀 그런데, 일단 이것도 끄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부르죠. 뭔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올려놓은 건데, 다시 켤게요. 좀 이따가. 됐습니다. 인벤터 자, 실행을 딱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여기 저는 지워놨지만,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인벤터를 실행시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 이 인벤터가 실행될 때 가장 마지막에 사용됐던 프로젝트가 디폴트로 뜨는 거예요. 세팅이 돼서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오픈을 시키면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던 그 폴더의 창이 오픈 창으로 열리는 겁니다. 오픈 창으로. 음, 자, 인벤트 이렇게 떴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프로젝트가 보이는데 여기 점 3개가 있는 곳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세팅이 나옵니다. 세팅. 세팅이 나오고 이 세팅이, 이 창이 이제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창이거든요. 방금 전에 지금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갔었고, 여기 한번 들어갔었는데, 지금 여기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로 돼 있으니까, 이 폴더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바꾸고 싶거나, 새로 만들 때는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방법이나, 혹시 있는 걸 찾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3D 프린터 그쪽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을 때는 여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지만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찾아 들어가서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바로 나와 있네요. 여기 1주차에 3D 프린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일이 있으면 이걸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정을 해서 오픈을 하면 자 이제 바뀌었죠. 체크가 바뀌었죠. 이거 온을 하고 오픈을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이 창이 열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세 개의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비교하려고 여는 거예요. 똑같을 거지만 틀리게 모델링이 된 거라서 비교하려고 열었습니다. 자, 세 개의 파일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봐야 되겠죠? 한꺼번에 봐야 되겠죠? 컴퓨터가 뭐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이거는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잠시 서프레스 시키겠습니다. 서프레스는 억제시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것도 지금 모양이 좀 틀린데 원래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데 자, 세 개가 이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창에 해당되는 요 좌측에 트리가 뜨는 거예요. 여기 창을 클릭하면 이거고요. 이 창을 클릭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다 틀리죠? 이 좌측의 창이 모양이 다 틀리죠?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느냐의 차이 때문에 이런 거예요. 차이 때문에. 제가 아까, 멀티바디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IAM 뭐 IPT 얘기했었는데, 여기 밑에 확장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점 IPT죠. IPT에 두 개의 부품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IAM이에요. 뭐 두 개의 부품이 있는 겁니다. 또 여기는 또 뭐냐면, IAM 인데 멀티 IM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IPT 하나의 IPT인데 두 개의 바디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멀티 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솔리드 바디 해갖고 두 개에서 일리가 있는 거죠. 일리가 솔리드 바디에서 일리가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IPT로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의 IPT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IPT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이 IAM으로 변환한 게 이제 얘인 거예요. 얘로 이제 변환을 하면 방금 전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솔리드 원투가 여기 밖에 나와 있죠. 이제 이건 IPT가 된 거예요. IPT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를 틀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IPT 환경에서 멀티바디로 부품을 만들어서 IAM으로 변형시켜서 두 개의 IPT를 분리시킨 거고요. 자, 가운데 거는 음, IAM 환경에서 처음부터 IAM 환경에서 두 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립은 IPT는 부품만 만들고 IAM은 조립만 하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IAM에서도 이렇게 두 개의 파트를 부품을 만들 수 있고 IPT에서도 이제 부품을 따로 멀티바디로 만들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창을 한번 열어보면 화면에 이렇게 처음 이제 이렇게 뜨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IPT만 모델링하고, 여기서는 뭐 IAM 조립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조립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방법을 안 배워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굉장히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관 설계, 원점 기준 설계, 뭐 미드라우 설계, 멀티파디 설계가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관지어졌다는 의미죠. 파트가 연관지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파트가 연관지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 파트와 지금 이게 조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좀 잘라서 볼까요? 잘라서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자,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럼 지금 이 틈새를 내가 0.5로 규정을 해놨어요. 0.5로. 그럼 만약에 이 빨간 부품의 치수를 바꾸면 노란 게 연관이 안 돼 있다면 노란 건 가만히 있고 빨간 것만 푹 줄어들어서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연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빨간 거를 줄이면 노란 것도 같이 따라 들어오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연관 설계가 돼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네요. 자, 자, 돌출이 8mm인데 제가 한 5mm를 줄여볼게요. 5mm, 5mm를 줄여보면 그러면 이제 원래 연관 설계가 안 돼 있다면 가운데 건 안 들어올, 노란 건 안 따라오겠지만 이렇게 연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따라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연관 설계의 개념이에요. 연관 설계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려면 부품을 따로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IPT에서 이것도 IPT 하나에서 만들고 이것도 IPT 하나에서 만들어가지고 조립해갖고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IPT에서 멀티바디로 하든가 IAM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든가 이렇게 해야만 연관 설계가 되는 겁니다. 연관 설계. 어, 그래서 이 연관 설계는 굉장히 이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현업에서는 하나만 수정하면 나머지도 같이 수정되게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겠죠. 편리하고 중요합니다. 편리하고 중요해서 일단은 연관 설계 뭐 그런 의미고요. 자, 이걸 이제 이 원점 기준 설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세팅하는 거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이게 어차피 화면에 들어왔으니까. 처음 켜면 단위가 세팅이 많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인치로 많이 나오는데, 그 단위 세팅은 여기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음, 여기 툴에 들어가 보면, 툴 애플리케이션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걸 오픈하시면 창이 뜨는데요. 창을 뜨고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여기 보시면 어디를 수정하냐면 뭐 다른 건 손댈 거 없고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파일에서 디폴트 템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컴피규 디폴트 템플레이트 클릭을 하시면 단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치 말고 밀리미터로 하시고 ISO 보통 인치 ISO가 되어 있는데 밀리미터하고 지수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모델이 밀리미터로 나옵니다. 되셨죠? 그러고요. 색깔은 보통 이제 너무 어두우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까맣게 하신다든가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맞게 하시고요. 자, 디스플레이 지금 여기 선이 제가 잠깐 죽였다가 다시 해볼까요? 그 선이 이렇게 까맣게 모서리 라인에 전부 다 보이는데 이거를 원래는 디폴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완전히 차이 나죠. 뭐 이렇게 선이 있는 거를 보는 거하고 선이 없는 거를 보는 거하고 좀 그렇죠. 이게 훨씬 나아 보이죠, 이게. 선이 있는 게. 그래서 세팅을 항상 하는 게 좋죠. 항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피로하지 않고 눈이 선명하게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세팅하냐 하면 방금 어플리케이션 옵션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보면 이 두 개 이제 유즈 도커멘트 세팅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사용할 거냐는 건데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거라고 세팅 체크하시고 세팅에 들어가서 여기 shaded with 엣지 세 번째 거 있죠? 세 번째 거 체크하시고 디스플레이 실루엣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항상 이벤트 모델링 될 때 저렇게 라인이 생성돼서 나오고요. 자, 또 고칠 거는 봅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고치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것만 쳐볼게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오토캐드하고 인벤터가 마우스 휠 버튼이 방향이 반대예요. 줌인 아웃이. 그래서 이 인벤터에서 오토캐드랑 방향을 같게 하려면 여기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디폴트는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켜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인벤터를 쓰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지 싶는데요. 없지 싶고요. 없지 싶고 다음에는 음, 다음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일단 원점 설계에 대해서, 원점 기준 설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점 기준 설계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를 전부 다 끌게요. 이것도 끄고, 이것도 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프로젝트가 여기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로젝트, 이거 안 되는군요. 이게 안 되나요?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네요.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원점 기준 설계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파일을 불러볼게요. 어, 자 이것과 이거를 불러볼게요. 음,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동시에 봅시다. 이렇게. 자, 파일이 뭐 약간 틀리게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뭐 틀리는 건 맞긴 맞아요. 맞는데 하나는 지금 IAM이에요. 그러니까 어셈블입니다. 어셈블. 그러니까 어셈블 환경에서 파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쌓아 올린 거고요. 하나는 IPT에서 이 IPT죠. 멀티바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IPT 환경이나 IAM 환경이나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어, 안쪽을 한번 볼까요? 안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태용 뭐 똑같죠? 모양 똑같습니다. 이건 IPT에서 멀티바디로, 여기 보면은 이게 IPT 환경이랬죠. IPT는 솔리드 바디가 이렇게 9개가,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얘는, 그냥 솔리드 바디가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변환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IPT에서 멀티바디로 만든 걸 IAM으로 변환시킨 겁니다. 멀티바디로. 미들아웃 설계라는 뜻은 뭐냐면, 미들, 가운데서부터 아웃 바깥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델링 할 때 보통 이제 모델링을 하고 던져주면 뭐 바디부터 하고 뭐 제일 큰 거부터 하는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가장 안에 있는 거, 가장 중간이죠. 미들이죠. 미들.
가장 중간에 있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는 가장 마지막에 모델을 하는 게 이제 미드아웃 방식입니다. 멀티바디는 IPT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걸 멀티바디라고 하고요. 연관설계는 아까 보셨죠? 파일을 숫자를 바꾸면 어떤 형상의 위치나 숫자를 바꾸면 그러니까 볼트 여기 바디에 탭의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커버의 탭의 위치가 자동으로 바뀌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연관 설계고요. 자, 원점 설계 기준을 한번 해볼게요. 원점 설계 기준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자, 원점 설계를 기준을 하면 자, 제가 새로운 파일을 한 개 만들겠습니다. IM 파일을 만들어서 조립을 할 건데요. 이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조립을 하죠. 부품들을. 보통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때까지 했었죠. 그래서 오픈을 하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서 놓고 내려오면 이제 컨스트레인 들어가서 플래시 메이트 시켜가지고 뭐 조인트 시켜서 조립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점 설계가 돼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원점에 고정 배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조립이 돼서 왜냐하면 각 부품이 원점을 기억하고 있거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자동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부품이 막 수백 개 되고 하는 것들은 이런 원점 기준 설계를 해놓으면 현장에서 조립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부품을 수정해서 그냥 저장만 해놓고 불러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원점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편리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나요? 아, 아니군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대략적으로 좀만 얘기를 했는데, 중간중간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 어, 어쨌든 뭐, 한 학기 동안, 연관 설계, 원점 기준 설계, 멀티바디 설계, 미드라우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현업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수업을 하진 않을 거니까, 수업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너무 제가 좀 말이 빠르더라도, 이게 이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좀 늦춰가면서 몇 번 돌려보면서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주차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